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식량 위기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는 항상 러시아가 발단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도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이 식량 위기의 배경이 된 이유를 인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5위, 러시아는 세계 1위의 밀 수출국입니다. 이들 두 국가는 세계 밀 수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곡식 창고로 불렸던 이들 두 나라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 밀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가뭄으로 북미산 밀 수확이 평년작을 훨씬 밑도는 일까지 발생해버렸고, 러시아도 루블화 가치 하락에 따른 식량 가격 상승 영향을 받게 됨에 따라 밀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수출 관세를 부과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옥수수도 세계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흑해 항구를 폐쇄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약 2,5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수입 가격이 급등하자 빵 가격 통제를 단행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옥한 땅을 가진 곡창지대이지만 원래 밀 수출국 세계 5위, 옥수수로 4위 수출 대국까지 올라선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2년 우크라이나와 농업 개발 프로젝트를 맺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지원 덕분에 농업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듬해엔 국가 주석 자리에 취임한 시진핑이 중국의 식량 정책을 전환시켰습니다. 이전까지는 1996년 세계 식량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세계에 약속한 95% 식량 작업률을 유지한다고 한 것이 국책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사람이 직접 먹는 쌀과 밀, 주식용 곡물은 절대적 자급, 옥수수, 콩 등 사료용 곡물, 그리고 유량 종자는 기본적 자급이라는 두 가지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요컨대 콩, 옥수수에 대해서는 해외 의존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눈독을 들인 곳이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심지어 2012년 2월 미국에 방문한 시진핑은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 당시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한 뒤 미국의 곡창지대인 아이오와 캘리포니아주를 돌며 전례 없는 콩 대량 매입 계약을 맺으면서 현지 미국 농민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중국 세관 총서에 따르면 2020년 식품 수입액은 981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4.6배 늘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콩, 옥수수, 밀 수입액은 212배로 급증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과일류도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산출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약 30% 높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다른 식량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비료 가격 급등입니다. 세계은행이 산출하는 2010년을 배후로 하는 비료 가격 지수는 올해 3월 237.6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배 치솟으면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질소, 인, 칼륨은 비료의 세 가지 요소로 불리지만 이 중 칼륨에 대해서는 사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2020년 기준 세계 생산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선 수출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염화칼륨은 지난 3월 톤당 562달러로 전년 대비 2.8%까지 치솟아 버렸습니다. 비료가 부족하면 곡물 수확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비료값이 급등해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곡물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비료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남미에서 옥수수와 콩 증산이 진행되고 있는 탓이 큽니다. 게다가 중국이 양돈 사료로 곡물 수입을 늘리고 있는 것도 비료값 상승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발발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콩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두 수입에서 미국 의존도는 낮아졌습니다. 대신 중국이 대두 수입 의존도를 높인 곳은 브라질이었습니다. 브라질은 1979년부터 세라드 지역에 위치한 2억 400만 헥타르의 황무지를 농업이 가능한 땅으로 개발했습니다. 이후 세라드 지역은 세계 콩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거대 생산지대가 되었는데 이제 브라질은 중국을 위해 콩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브라질이 콩 생산 대국이 되기 이전인 1973년 미국은 소련 때문에 콩에 대해 긴급 수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는 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지만 대략 반세기 전인 당시에는 전 세계가 지구 한랭화 경향의 이상기후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련은 대규모 흉작을 겪게 되었고 부족한 식량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에서 밀과 콩을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소련의 대규모 식량 수입은 곡물 시세를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닉슨 대통령이 콩에 대해 긴급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전 세계를 강타한 대두 쇼크도 지금의 러시아가 촉발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2010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가뭄으로 흉년을 겪고 있었고 이 때문에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는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그 영향은 봄까지 이어졌습니다. 식량 부족과 가격 급등은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불만이 커지면 폭동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서워하는 것도 이 부분일 것입니다. 2025년에서 2030년에 중국의 식량 수요는 최고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2억 8천만 헥타르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중국의 경작지는 2019년 말 시점에서 약 1억 3천만 헥타르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세계 식량을 급격하게 빨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에 관계없이 곡물 수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배경에는 많은 인구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학자인 GH는 에펙타임즈에 중국의 식량 위기는 중국 공산당의 어색하고 무능한 통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현대 농업 생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적이 없다. 농업 발전은 산업 발전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중국의 농업은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수도 못 따라간다. 이는 중국 공산당 체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 관련 평론가인 장수티아는 에픽타임즈에 중국 공산당의 부패가 중국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의 많은 곡물 창고가 비리로 텅 비어 있지만 상황은 은폐되고 있고 해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3년 4월 중국은 처음으로 곡물 저장고를 검사하기 위해 팀을 파견했습니다. 그 직후 헤이롱 장성에서는 곡물 창고 78개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비리를 덮기 위해 창고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기만, 사기, 온갖 지저분한 행위로 인한 오늘날 중국의 식량 위기는 중국 현대사의 최악의 상황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두운 장막이 뚫리고 진실이 폭로되면 재앙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식량 쟁탈전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